여러분 이제 저 업글 안 할 거예요. 이 보트가 제 생의 마지막 보트일 겁니다. 아마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업글의 길로 인도하는 타이니 보트피싱입니다. 제가 약 한 2달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제가 보트를 출고를 했습니다. 낚시를 못 다녀서 그동안 굉장히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었죠. 2달 만에 드디어 이제 보트를 출고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보트가 바로 이제 제가 이번에 선택을 한 보트인데요. 이 보트는 사실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된 계기는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낚시 보트들이 있는데 외국이죠. 물론 외국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건 정말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구나, 요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반영을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업체, 바로 럭키마린입니다. 알루미늄 보트 제조 전문 업체죠. 뭐 평소에 이렇게 알고 지내던 그런 업체였거든요. 그런 이 마음을 제가 이런 어떤 낚시보트와 관련된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된 계기인데요. 자, 이제 제가 외관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뛰어다닐게요. 여기 지금 선수 발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얘를 제외한 선수에서부터 여기 뒤에 선미까지의 길이가 5m 60입니다. 5m 60인데요. 이게 바로 럭키마린의 고유 모델이죠. 오르카 560이라고 이제 요즘 모델명이 지정이 돼서 나오는데요. 오르카 뭐 760도 있었고 있는데 오르카 560 끝에다가 타이니 에디션, 뭐 타이니 보트 피싱 에디션, 뭐 이런 개념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아무튼 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커스텀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제작해서 여러분들도 구매 가능하신 그런 모델입니다. 오르카 560이지만 선수 발판에서부터 뒤에 있는 이 스위밍 데크, 캐스팅, 우리가 보통 캐스팅 바라고도 하죠. 이 스위밍 데크 끝까지 보면은 거의 6m에 육박하는 그런 보트입니다. 이 보트의 특징은 선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볼게요. 약 한 1m 한 20 정도 되는 그런 높이거든요. 지금 이 선수의 높이는 기존에 럭키마린에서 출시를 했던 오르카 760보다도 약 한 10cm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파도는 다 밀던가 찢던가 하면서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런 보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체 측면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이제 선미까지의 어떤 그 높이 자체도 굉장히 높거든요. 선체 측면의 높이가 900 나옵니다. 900mm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보트의 특징은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배수 형태를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 배수,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빌지 펌프를 활용한 강제 배수의 어떤 그런 그 배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 가능하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자연 배수구입니다. 그래서 선체 안에 갑판에 떨어지는 물들이 이쪽으로 이제 다 모두 배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워터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흡수선이죠. 흡수선의 높이가 지금 이 검정색 라인에서 약간 위쪽,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 자연 배수구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웬만한 물들은 다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보트의 선체의 폭은 총 2200이에요. 사실은 5m 60이라는 선체에서 그렇게 넓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선체 안에 제가 조금 이따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선 내의 폭이 굉장히 넓고 선수가 높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선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넓죠. 스위밍 데크, 흔히 뭐 캐스팅 바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우리가 쭈꾸미 낚시나 문어 낚시 할 경우에는 충분히 뒤에 나와서 한 명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다리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고정을 해 놓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서서 낚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리면은 뭐 바다에서나 아니면은 뭐 육지에 이렇게 이제 세워놨을 때도 배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사실은 선체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트레일러
휠카바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체가 높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사다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엔진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화이트 모델 좋아하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택을 한 엔진은 바로 도하츠에서 나온 115마력의 도하츠 엔진이거든요. 완전 오리지널 화이트인데 이제 선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회색을 가미를 했습니다. 뭐 엔진은 지금 현재 선택을 한 게 제가 이제 17피치부터 프로펠러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17피치를 먼저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해보고 만일에 이게 조금은 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15피치로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쪽인데요. 선수 쪽에는 일단 뭐 선수가 굉장히 높은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이 나 있죠? 조금 이따 제가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수 쪽에 이제 사물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함 내부에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통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배수가 될 수 있게끔 배수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선체가 예상을 해보건데 이 배는 사실 로링이 크게 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형입니다. 뭐 제가 보트를 이제 이렇게 자꾸 찍어 다니다 보니까 선형을 보면 대충은 감이 좀 오거든요. 이 보트는 사실은 이 차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게 로링이 심하지 않을 그런 보트예요. 선체 내부로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다리를 내리고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선체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넓은데 제가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워낙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많은 그런 보트입니다. 자, 일단 선미 쪽에서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캐스팅 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넓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늠을 하실 수 있게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캐스팅 다이에 제가 한번 서봤습니다. 뭐 충분히 낚시하는데 지장 없죠. 뭐 사실 캐스팅도 가능하고 그다음 뭐 다운샷도 가능하고요. 뭐 문어 낚시, 쭈꾸미 낚시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가지고 뒤에 보이시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감이 덜 된 이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라도 빨리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덜 제작이 된 마감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양해를 좀 바라고요. 자, 일단 이쪽은 승객을 위한 공간이죠. 자, 1명 앉고, 그 다음 여기 2명, 자, 그 다음에 여기 3명, 그 다음에 여기 4명, 일단 4명까지는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제가 쿠션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앉아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끔, 뭐 이쪽에 앉더라도 붙잡는 데는 충분히 난간은 충분히 많이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연료 탱크를 노출을 해놨습니다. 노출을 해놓은 것도 사실은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급이 되면은 이제 연료 게이지라는 거를 우리가 콘솔에다가 장착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조금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뭐 물론 고장도 난 경험도 있었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료통을 노출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 용량은 지금 69리터짜리의 연료통이 들어가 있고요. 이 연료통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아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는 이 밴드를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연료통을 살짝 빼면 나오거든요. 그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밀어 넣고 뭐 조금은 주입구가 있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또 내가 항상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연료 게이지도 물론 봅니다. 보는데 저는 이렇게 육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연료통을 노출로 해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물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물함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이제 유수분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 스위치, 보트의 전체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80A짜리 배터리 하나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 보트에는 지금 이제 어탐기하고 그 다음에 시동용 요렇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이제 나중에 뭐 그 외에 전기장치라던가 그 다음에 가이드모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배터리를 이용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사물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그냥 단순히 사물함입니다. 그래서 뭐 안에 낚시 도구라던가 뭐 이런 거, 뭐 기타 이제 뭐 장비를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물함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보트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바로 이제 이 아랫부분인데, 이 아랫부분이 서서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트는 굉장히 넓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사물함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봉돌이라던가 뭐 낚시채비들 이런 건 제가 이 안에다가 넣어서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아마 거기 낚시 거치대 같은 거 만들어서 낚싯대를 진열해 놓고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는 저는 차에다가 그냥 싣고 운행을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각파이프를 이제 대놨는데 여기에다가는 나사를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낚싯대 거치대나 로드 홀더 같은 거 여기에다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낚싯대 양쪽으로 가지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콘솔입니다. 운전석이죠. 조탁 콘솔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의자입니다. 의자도 마찬가지로 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등받이가 없습니다. 등받이가 없다는 얘기는 앞뒤로 옮겨 다니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뭐 여기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도 뭐 옮겨가야 될 때는 뭐 다리만 이렇게 들어서 바로 바꿔서 나와도 되고, 또는 여기서 탈 때도 이렇게도 앉아서 할 수가 있고, 뒤를 바라볼 수도 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뭐 어디를 다니든 그냥 등받이가 없으면 굉장히 편해지고요. 이렇게 서서 낚시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건방지게 낚시할 경우 이렇게도 낚시가 가능하고요.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반경이 되게 편합니다. 의자는 마찬가지로 의자는 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스페어 연료통이나 아니면 아이스박스, 태클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다가 놓고 결박을 해서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사물함을 이 세 곳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뭐 보관할 것들 이렇게 이제 넣어갖고 다니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전자장비를 이제 세 대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모델이 바로 이제 해양 플로터거든요. 플로터 전용입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죠. 그래서 나의 뭐 위치나 포인트 정보 이런 거 이제 여기다 넣어서 다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밍버드, 사실 기존에 계속 제가 사용을 하던, 아주 초창기부터 제가 보트 낚시를 처음 할 때부터 사용을 했던 어군 탐지기인데, 굉장히 작지만 저에게는 아주 신빙성 있는, 제가 맹신하는 그런 전자장비입니다. 어군 탐지기 전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모델은 허밍버드 5인치 모델인데요. 헬릭스 5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착을 한 이유가 등심선을 제가 보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다운 이미징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바다에서 등심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아마 허밍버드에서는 오토 차트라는 아마 그런 기능이고요.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라고 하죠. 로렌스 라이브 기능 있는 그런 기능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심선을 보기 위해 헬릭스 5 장착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터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어군 탐지기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계기판유들, 지금 트림 게이지, 그 다음에 RPM 게이지, 오일 온도계, 그 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일 게이지죠. 오일 게이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바로 사이드 마운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속도 레바죠. 속도 레바를 기어 레버라고도 하고, 원래는 업체에서는 사실 탑 마운트를 사용을 할 거를 생각을 하고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한 거는 저는 사실 이 사이드 마운트를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탑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레바를 잡아주는 이 레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바를 잡고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을 넣는데, 탑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레바를 잡는 게 없다 보니까 낚시를 하다가 실수로 툭 치면 전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어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마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위치 류들, 그 다음 볼트 게이지 있고, 뭐 그 다음 시거잭 있고, USB 포트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데, 5구짜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구나 뭐 5구 정도 되는 거를 장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트의 부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아래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용접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용접을 한 건데, 가운데 어창과 그 다음에 앞에 사물함을 제외한 요 라인을 제외한, 이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양쪽 부분은 모두가 사각의 부력통입니다. 그래서 배가, 선체가 물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가라앉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보트인데요. 이 라인에서도 또 바늘 격실을 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파손이 되더라도
부분 다 살아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된 보트인데요. 이 부력이 가운데만 있어도 사실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엄청나게 들어오더라도 이 배는 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 보시면은 두 군데의 도어를 만들어 놨는데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물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펜다라던가 그다음 뭐 선수줄, 뭐 앵커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간 물은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선체의 바닥으로 이제 내려가서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뒤쪽에는 빌지 펌프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자동으로 빌지 펌프가 뿜어내줄 수 있는 그런 보트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도어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어창이죠. 어창이 지금 양쪽으로 자연 배수구를 이제 만들어 놨고요. 뭐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문이 그닥 가볍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어떤 조임으로 인해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볼팅 처리를 해 가지고 문이 가볍지 않게끔 놔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살짝 밀면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단을 밟고 이제 위에 선수 부분으로 제가 올라갈 건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외국에서 제가 영상을 보고 굉장히 낚시에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작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계단을 밟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넓이로만 본다 그러면은 약 한 4명 정도가 붙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저는 난간의 높이를 조금은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제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낚시를 하러 다니잖아요. 이제 곧 남해도 갈 것이고 서해도 갈 것이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체가 높으니까 지방 같은 데 갔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앞에서 여러 명 뭐 붙어서 낚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선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한 3, 4명이 올라가서 가중을 해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제 물이 떨어질 거를 감안을 해서 논슬립 처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체크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돌가루를 이렇게 이제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까칠까칠한 이런 돌가루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미끄럼에 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물이 떨어져도 미끄럽지가 않은 그런 선수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보트의 하이라이트죠. 비밀의 공간, 진실의 방으로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계단을 열면 바로 선실이 나옵니다. 제가 낚시를 다닐 때 굉장히 불편했던 거, 굉장히 필요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을 가면 차박을 하기도 하고 차에서 막 웅크리고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단을 열면 자, 이렇게 이제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 안에는 제가 꾸미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 잠자리로 제가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내부에는 화장실을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바닥에는 매트리스를 깔고 천정에는 또 천정 마감재 레자로 또 마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체에서 다 해주시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작업 전이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단을 열고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자, 계단을 또 내리면 자, 이렇게 이제 계단이 다시 탄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바로 측면에 이렇게 이제 제가 티그매트, 우리가 보통 티그보드라고도 하고 티그매트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체 측면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계단 쪽에도 이렇게 이제 티그매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붙어 놨는데요. 이게 예쁜 만큼 가격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업체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클리트인데요. 이 클리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정박을 할 때나 로프를 묶을 때나 또는 이제 우리가 그 펜다라고 하죠. 펜다나 부위 같은 거를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럭키마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별도로 제작을 한 클리트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튼튼하고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트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들어서 내리거나 할 때도 견인용으로도 견인고리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돼 있는 거를 직접 주문 제작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있습니다. 마무리도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선실 안에 마무리 더 해야 되고요. 이제 앞쪽에 여기 이제 우리 윈드실드라고 하죠. 바람막이도 이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바람막이가. 그것도 이제 좀 더 장착을 해야 되고요. 낚시 보트이다 보니까 이제 햇볕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트에 맞는 그늘막 작업을 좀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이제 또 우리 그 타이니 보트 피싱 로고 캐리컬처하고 이런 것도 이제 작업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이 보트는 주행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보트의 주행 성능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다음부터는 이 보트로 낚시를 다니는 모습들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